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의원 황성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밤마다 땀을 흠뻑 흘리는 도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안증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밤에 나는 땀을 도안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땀이 많이 나네 라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 발육이 지연될 수 있다는 하나의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성장 속도가 친구들보다 좀 느린 것 같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더 걱정되실 거예요. 보통 땀의 성분은 대부분 수분이 차지하고 일부 약간의 무기질과 노폐물, 호르몬이 섞여 있는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일종의 탈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신경 쓰셔야겠죠? 단, 야간 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결핵이나 기타 전염병 및 특수 질환일 경우는 제외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밤에 덥게 자면 땀 나는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병리적으로 땀이 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수면 환경이 쾌적한 경우에는 자고 일어났을 때 땀이 거의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한편 병리적인 상황 외에 생리적으로 밤에 나는 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육체적인 활동도 하기 때문에 심장도 밤에 비해 빠르게 뛰게 됩니다. 즉, 낮에는 여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보다는 교감 신경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어떤가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거나 몸에서 열이 많이 나면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따라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신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땀입니다. 여름에 날이 더울 때 가끔 바닥에 물을 뿌리는 거 보셨죠? 그러면 어떤가요? 주위가 좀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 열을 빼앗는 기화열 현상 때문이죠. 즉, 땀이 적당히 나게 되면 기화열로 우리 몸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여 우리가 편안히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안증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필요 이상으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땀이 많이 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상상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옷이 다 젖어 있다거나 침구류가 다 젖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땀으로 젖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특이한 냄새까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도안증은 성인과 아이 두 경우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성인들은 도안증의 원인이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식은땀을 과도하게 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최근에 스트레스로 힘들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상으로 심장이 두근대거나 불안 증세가 있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스트레스성으로 도안증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이 가슴 부위를 눌러보았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우리 몸 흉곽에 긴장이 유발되고 근막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경결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해당 부위 근처에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신체 발열 증상이 생기거나 발한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도안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밤에 흘리는 도안증입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발열 증상이 잘 일어납니다. 한의학적으로 소양기질이라고 해서 마치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평소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는 아이들은 밤에
땀을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이외에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성장이 느린 아이들에게서 도안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마치 밤에 목욕을 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흠뻑 젖어 있고 신체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배꼽과 허리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꼽 부위 양쪽을 눌렀을 때 뭉친 것이 느껴지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거나 허리에 해당 부위에도 눌렀을 때 뭉치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척추 부위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신호라고 하여 신체의 기초 에너지가 부족하고 고갈된 상태라고 봅니다. 즉, 이러한 경우 아이들의 성장이나 뇌기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치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거울을 하나씩 꺼내 볼까요? 본인의 혀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설지는 한방, 양방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단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도안증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혀의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음어, 혈어가 대표적인 도안증과 관련된 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음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체액 손실로 인한 몸의 탈수 상태를 말하고, 이것이 혀에 반영되면 혀의 조직에 변형을 일으켜 이와 같이 혀도 조직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인에 해당하고요. 아이들의 경우는 혀가 이렇게 조직 변형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탈수 현상보다는 혀끝이 빨갛게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설진을 포함하여 체액 손실로 인하여 야간 발안이 항진되어 있는 나타나는 것은 음어하다고 진단하여 부족한 체액을 채워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면역력을 올리는 치료를 같이 합니다. 한편 아이들의 경우는 체액 손실에 음어를 포함하여 땀과 관련된 대사 활동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액을 채워주면서 열을 식혀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도 면역력을 올리는 치료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밤에 나는 땀, 도안증에 도움이 되는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레시피는 오미자 4g, 연자육 4g입니다. 여기서 오미자는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5가지 맛이 아니라 5가지 장부, 즉 5장에 모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에 작용하여 수렴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땀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자육은 오미자와 같이 수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심장에 작용하며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질환에 활용할 수 있는 약재이며 잠을 푹 자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약재는 밥에도 넣어서 먹기도 하니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2가지 약재를 1000cc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30분 정도 중간불로 우려내어 하루 2회에서 3회 약차로 드시면 됩니다. 단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이 차를 더 묽게 드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